안녕하십니까. 국내 1등 비건 베이커리 더블레드블루의 문동진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채식이라고 하면은 맛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나요? 혹은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은 뭔가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국내 1등 비건 베이커리 더블레드블루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동물성 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맛있는 비건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이러한 기업 문화의 비건 문화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품산업 시장 규모는 약 205조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채식시장의 규모는 1%에 해당하는 약 2조 원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채식은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잠재 성장성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채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대만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비중이 채식주의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이제 고작 2%에 불과합니다. 대체육 시장의 성장률로 미루어 보았을 때 2025년까지 한국의 채식 시장은 최소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갖추고 있는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서 여기에서 생산된 생지와 완제 빵을 오프라인 직영점 매장과 온라인 납품 유통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실상부하게 비건 베이커리 중에 가장 많은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들도 가장 다양합니다. 최근 들어서 비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블레드블루처럼 이렇게 뚜렷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형태의 판매 채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 형태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조 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블레드블루의 맛과 다양성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비건을 출시한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비건을 이해하는 신념과 그리고 비건을 이해하는 비건 문화가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시장에 들어왔을 때 저희와 경쟁했을 때 경쟁 우위는 저희에게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9월 작은 동네 빵집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약 3배 정도 성장한 매출 7억 원을 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2019년 온라인 매출을 본격화하면서 1분기 이미 매출은 4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 아이템의 다각화와 자사몰 운영을 통해서 2019년 저희의 예상 목표는 20억 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15억 원의 기업 가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여타 식품기업의 PSR에 비교해보면 50% 정도 수준에 불과하는 수치인데요. 저희가 그럼에도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는 성공적인 외부 투자 유치와 그리고 이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더블레드블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비건 베이커리에서 더 나아가 비건 식품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썹 시설을 갖추고 여기에서 대량 생산과 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미 확보한 매출 채널들을 통한다면 신제품 런칭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서 비건 기업으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자 지속적인 마케팅을 할 것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과 전략 기획을 담당하면서 비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블레드블루를 창업했습니다. 현재 저와 함께 하고 있는 CTO는 23년 경력의 베테랑 제과장이고 저희 회사의 주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식 시장은 이제 태동기에 불과합니다. 비욘드 미트의 경우 미국에서 대체육이라는 단일 아이템만으로 나스닥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또한 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식 시장은 충분한 시장 성장성을 갖고 더블레드블루는 이미 충분히 핫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 가치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현대백화점을 통해서 이미 맛과 기업은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비건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사실 아직 국내의 비건에 대한 그런 생소하기도 하고 아직 시장 규모가 되게 크지 않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더블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빵류만 이제 아직은 상품이 있다 보니까 그 비건 전체 시장이 우리 타겟 시장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해외 쪽에 오히려 비건 영역이 더 넓잖아요. 해외 진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규모를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 국내에서라도 그런 방안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저희 빵을 채식주의자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0분이 저희 빵을 드셨습니다. 그분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닐 확률이 98%가 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을 단순히 채식주의자의 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는 현재 지금 빵 비건 베이커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러한 운영 노하우와 기업 이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건 식품 기업, 예를 들면 대체육 혹은 비건 음료 그리고 비건 아이스크림까지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시판까지 가능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법적인 해썹이라는 시설을 좀 갖춰야 하기에 그런 것들이 완비되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유통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해외 진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레시피를 수출을 할 것이냐 혹은 빵을 완제빵을 냉동을 해서 수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좀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사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파트너사인 이제 다른 파트너사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파트너사와 함께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제빵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까 이제 비교해 주시면서 이제 비건의 가치관을 쉽게 따라올 수 없을 거다 그것이 이제 가장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좀 모호한 것보다 사실 식품시장이 진입장벽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이 레시피라는 게 특허 관련해서 보호가 가장 약한 부분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좀 모호한 가치관 이런 얘기보다는 다른 경쟁사나 아직 비건 쪽을 접하지 않은 베이커리 쪽 관련 업체들이 이쪽 진입장벽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업체가 좀 경쟁력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좀 방안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오래된 기술력과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라는 자리매김이 일단은 중요할 것이고요. 비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어떠한 대체제를 사용을 해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걸 갖고서 어떻게 최대한 그것들을 사용한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계란 흰자가 주 원료인 마카롱까지도 이미 저희는 다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런 사실 판매도 했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강점으로 일단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해주신 가치관이라는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탄탄한 이제 고객층인 비건 분들한테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 저희도 과거에 어떤 음료에 대해서 판매를 선택권을 줬을 때 우유와 두유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가 저희가 이제 되려 굉장히 혼난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예를 봤을 때 일반 다른 대기업들이 그리고 일반 다른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비건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진정성이나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분명히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비건 문화가 모호한 가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모호한 가치가 많은데 비건 문화는 절대 모호하지 않은 이유가요. 전 세계 비건 시장을 보면 동물 제품을 써서 제조하는 업체가 비건 시장에 진출에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은 이 동물 제품이 들어간 거를 이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동물 인권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혼용하는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그게 모호한 가치관이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 검증된 그 케이스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조 시설을 갖고 있다는 다른 업체들하고 좀 차이가 얘기하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제빵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시설 수준에서 매장 안에서 제조 시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별도 제조 시설을 갖고? 저희는 일단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은 공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가 없이는 외부의 다른 채널에 이제 유통 판매를 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저희는 이제 그에 대한 기반 준비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저희가 시작한과 동시에 공장을 설립해서 저는 어쨌든 이 비건 식품을 대중화시키는 거하고 대중화시킬 수 있다라는 신념에서 좀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공장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외부에 원래 제조 쪽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별도의 제조업 베이스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던 대기업에 이제 그 전략 기획을 담당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는 파악을 하고 있고 제빵의 이제 제빵 기술력에 의해서 있어서는 이제 저희 그 CTO 분 같은 경우에도 기타 다른 빵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그러니까 빵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이런 식품 제조 가공업 업체의 경력도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 주주로서도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